그 다음 캠프로 잠깐 또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요즘 아마 마음이 가장 급해진 캠프일 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의 캠프 얘기 좀 해보죠. 뭐 어쨌든 이재명 시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우리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재윤경 의원 대변인 맡으면서 첫 번째 공식적인 현역 의원의 캠프 참여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어쨌든 지금 3선 현역이잖아요. 그래서 경선 준비를 총괄하면서 가장 큰 전략을 짜고 있는 분이고 안희정 캠프의 백재현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현역 의원 중에 김영진 의원, 또 유승희 의원, 문학진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최근에 유승희 의원이 합류해가지고 이기는 캠프가 잘 없는데 유승희 어디 있었어요? 블랙리스트 같은 존재인가요? 팟캐스트계 김광진 같은 존재구나. 왜 그래요? 팟캐스트계 문재인이라고 우리가 그 오마이뉴스 기사도 썼잖아요. 맞아요. 그거 그대로 또 제목으로 뽑아주셔가지고 좀 민망하면서 욕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이 새끼 뭐야 이거. 아무도 비난할 정도의 수준에 못 올라왔어. 한번 피식하셨을 것 같아. 이재명 캠프의 특징은 싱크탱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 캠프들이 있었잖아요. 캠프들이 있으면 싱크탱크가 다 무조건 있었는데 여기는 추진력을 앞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싱크탱크가 없어서 뭐 전략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다. 행동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화끈하네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합류하긴 했어요. 가천대학교 이한주 교수님, 국민대학교 조원희 교수님 등이 그 경제정책을 자문을 하고 있고요. 또 서강대 문진영 교수님, 또 사회민주주의센터의 정승일 공동대표님 등이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자문을 맡고 계세요. 이 이한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청년배당 제도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신 분으로 유명하죠. 근데 뭐 이분은 말 그대로 급진적으로 대선 주자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캠프라고 하는 공조직 혹은 정책 자문기구로서의 공조직이 갖춰지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가 또 정해지고 나면 공약이라고 하는 거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이 또 마련해 놓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이제 캠프를 좌지우지하는데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어쨌든 액트 탱크를 내세웠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손가락 혁명군 이거를 주목해서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손가역 분들. 지난번에 보면 7천여 명 모여서 출정식을 했잖아요. 거의 지지자들이 엄청나요. 이분들이 한 번씩만 공유해줘도 전파력이 대단하네요. 근데 왜 우리 에피소드 중에 이재명 시장, 재윤경 의원 나왔던 에피소드 왜 이렇게 클릭수가 많죠? 악플도 많아. 성가영 여러분 열심히 일 좀 하세요. 해주세요. 움직이지 않아. 그렇네. 그때 우리가 송가역 손을 내밀었어야 되는데. 근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요 부대 이름이 별로 난 마음에 들진 않아. 조금 더 세련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거야 뭐 느낌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손가락 혁명군이 이렇게 전면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보면 좀 아까 그 두 조직 아까 문재인 캠프 얘기하다가 안희정 캠프 얘기했을 때 이거 좀 뭔가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재명 캠프 진영을 보니 무게감이 확 떨어진 느낌이에요. 근데 무게감이 떨어지더라도 저는 이제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은 직접 민주주의 혹은 직접 국민을 대상자로 하는 캠프의 진영으로 보면 아주 크게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너무 과도하게 일정적인 한 방향성으로만 쏠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염려들은 좀 있습니다만 그조차도 경선에서는 저는 역동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또 하고 인터넷의 상황이 막 싸우는 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그 또한 자정작용이 일어나요. 너무 심해지면 이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커지면 스스로가 자중자애하자라는 게 생길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상대 진영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켜보죠. 저는 이 손가락 혁명군을 보면 역시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주자들 분들도 SNS 다 열심히 하시거든요. 뭐 그리고 뭐 비슷한 이런 그 온라인 지원 조직을 갖길 다 원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건 이재명 시장님보다 덜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정말로 지금 이 진영이 좀 부실해 보이는
듯한 느낌도 사실은 이분이 현역 의원들 아니면 기존 정치권 네. 인사들 영입보다는 이쪽에 정말 더 많은 공을 기울였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뭐 트위터, 페이스북 직접 관리하시고 본인이 직접 의견도 많이 남기시고 물론 뭐 그중에 실수하신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 열심히 하니까 7,500명의 저 혁명군이 조직이 된 거야. 현장에 온 것만 그것도 광주에서 네, 서울도 아니고 광주에서 어. 한 것만 7,500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냥 온라인상에서만 활동하는 것은 엄청나게 그렇죠.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무시할 수 없는 이번 네. 완전 국민 경선제로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시장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해요. 자, 우리 내기해 볼까요? 그러게요. 결국 결선 투표에 2위를 누가 올라가냐. 요거 이 시점에서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네. 선거의 키인데. 저는 예. 사실 어제 이 질문을 받았으면 네. 엊그저께 받았으면 안희정 지사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저는 그 대연정 제안을 네. 보고 나서 조금 저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이재명 진짜 시장. 페이스북에도 꽤 많은 실망의 글들이 네.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재명 시장 네. 합격을 했습니다. 저도 이재명 시장을 보는데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안희정 안 빠인데? 저는 안 빠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안 빠면 2위를 그러니까 안 빠 아닌 척하려고. 그래서 네. 이재명? 네, 저는 이 손가락 혁명군이 진짜 어떤 힘을 발휘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경선에서 지켜볼 건 그 SNS의 파급력, 효과가 이번 경선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시장을 가장 재미있게 관찰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은? 이재명 시장이 사실 2% 이렇게 시작했다가 많을 때는 18%까지 네. 올라가고 지금은 거의 10%대로 그냥 좀 고정화된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건 물론 문재인 후보가 점점 늘어나면서 상승하면서 조정되는 국면도 있겠지만 네. 이재명 시장이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느냐라고 네. 하는 것도 한계성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음. 여기서 과연 어떤 모멘텀이 있을 수 있을까? 어. 안희정과 이재명 둘 다 마찬가지인데 네. 잘못하다가 삐끗하다가는 집토끼까지 잃는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잃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네. 근데 또 계속 안주를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재명 시장이 훨씬 더 앞서서 문제점들을 스스로 느꼈을 거예요. 어. 뭐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위협적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지난번 스스로 반성하신 것처럼 내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안주해가지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안 됐다라고 하는 반성들을 몇 차례 하셨거든요. 언론 네.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는 지금 계속 이재명스러움에 대한 강화나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염려했던 정책적인 안정감 이런 네. 것들을 주려고 해요. 저는 이재명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 2대1이네요, 일단. 왜 2대1이에요? 3대 0인가요? 3대 0. 휴즈. 이러면 내기가 안 되잖아. 그러게. 뭐야. 다 쏠렸어. 예. 이러다 안희정이 올라가면 자, 우리 뭐. 안희정 지사 쪽에 있는 분들 염려되면 빨리 저희 시사정비소에 출연하세요. 그래서 네. 시사정비소를 듣는 청취자분들께 안희정을 좀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저희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 방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이재명 시장님이 예전과는 좀 달라졌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좀 아닌 것 같아. 그거를 어제 또 느꼈는데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제안에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셨는데 네. 거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과하라. 이재명 시장이 거기다 대고 이거 제대로 해명해라. 네. 광장에 나와서 나랑 한번 토론하자. 뭐 이렇게 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셨어요. 거기 또 실망. 안희정을 까도 내가 깐다 이거지. 그러니까 후보끼리 이렇게 치고받는 모습을 그래요. 정말 보기 싫어하는 우리가 거예요. 이슈 정비를 해드려야 돼. 정비를 네. 하자면 안희정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한테 표가 되는 건 절대 상대 후보를 까면 안 돼. 그렇죠. 네. 새누리당을 까든지 네. 내 아니면 편인 사람을 까면 안 돼. 네, 본인의 주장을 가지고 예를 들면 대연정을 주장해가지고 국민 통합을 이룬다고 하면 이재명식의 국민 통합의 방식은 뭐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게 중요한 거지. 또 이렇게 하면 표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문재인이 어떤 공약을 내면 문재인의 그 공약 나쁘다라고 얘기해봤자 결국은 클릭 수는 문재인만 나와요. 제목 타이틀에 대한 그렇네요. 노출 수는 문재인만 나오는 요거 거지. 정치인다운 네. 발상 요거. 이재명의 그러네. 공약이 네.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약을 내세워야 언론 타이틀에 그리고 SNS 네. 노출도 빈도에 제목은 자기 이름이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비난할 필요성 전혀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 결국 박원순 시장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런 악담을 네. 그러니까 안빠가 맞네. 시장님들
이렇게 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갔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그 진짜 안희정의 폭락을 그렇죠. 그냥 지켜볼 수 있는 건데 그 자기 선명성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거기에 한마디 보태는 바람에 이게 뭔 그거예요. 제발 이재명 캠프에 있는 분들은 정주식을 캠프 참모로 영입해 가십시오. 네. 보내야 되겠어요. 빨리. 누구한테 좋은 일인지. 자, 다음은 국민의당의